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강입니다. 제 앞에 있는 차 소렌토 25년형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25년형 소렌토가 새로 나오면서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까지 인상됐는데, 이 노블레스 트림이 특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별다른 것 바뀐 것 없이 가격이 올랐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가격이 오르고 연식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뭐 차마다 좀 다르지만 5년, 6년, 7년에 한 번씩 풀 체인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 소렌토는 뭐가 달라졌냐? 노블레스는 사실 가격표를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 가보면 소렌토 가격표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25년형이 나오면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블레스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고, 노블레스 트림에 추가되어 있는 기본 옵션들, 이것들은 프레스티지에 기본 적용된 옵션들을 포함해서 추가로 노블레스에 이만큼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스티지에서 기본 적용된 것들이 노블레스에서 똑같이 기본 적용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블레스 25년형 모델은 뭐가 바뀌었냐? 프레스티지랑 동일합니다.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가 추가됐고요. LED 화장등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화장등이 있었는데 전구였고요. 25년형 소렌토는 LED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69만원, 약 70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트림에 비해서 가격 인상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프레스티지나 시그니처,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90만원 좀 넘게 인상되는 그런 변화를 가졌죠. 프레스티지에서는 전동 텔게이트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시그니처에서는 기존의 옵션이었던 스마트 커넥트가 기본화되면서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이 노블레스는 큰 변화 없이 가격이 올랐다, 뭐 아무것도 바뀐 거 없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소렌토는 노블레스 무옵션 차량입니다. 25년형 노블레스 무옵션. 노블레스 기본 사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무옵션에는 어떤 옵션들이 빠져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딱 보시면 노블레스 기본 사양에 서라운드 옵션이 기본 사양에 있기 때문에 전방에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작동되기 때문에 전방 레이더 센서 커버 있고요. 앞유리에 차선 감지하는, 그리고 앞쪽에 장애물 감지하는 카메라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옵션 구성을 하고 있고요. 소렌토는 뭐 프레스티지부터 이렇게 전면 센서가 있습니다. 전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작동이 되고요. 측면에도 이렇게 센서가 있기 때문에 RSPA 원격 주차 보조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간 주행등 이렇게 켜지는 거, 이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LED가 아니고 이렇게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도 반사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LED예요. 위에 두 개는 하향등, 아래는 상향등으로 켜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션 많은 차들, 광고에 나오는 차들 보면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거,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이 차는 전구입니다. 노블레스의 무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이런 옵션들을 원한다면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래도 요 범퍼 하단에 보면 LED 안개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으로 딱 돌아보면 휠이 좀 작은 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휠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고요.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가장 큰 휠은 18인치고요. 그리고 가솔린 디젤 기준으로는 20인치까지 적용이 됩니다. 18인치 휠을 선택하게 되면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되는데요. 지금 이 차는 넥센 타이어, 로디안 GTX라는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235, 65, 17, 휠 인치가 작아질수록 장점이 있죠. 타이어 교체비가 좀 적게 들 거고요. 그리고 연비가 좋아질 겁니다. 다만 이제 출렁출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코너링 시에 주행 안정감이 있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또 승차감에서는 이득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작은 휠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평비가 두꺼워지면서 멀리서 봤을 때 뭔가 더 SUV스러운, 와일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런 크롬 몰딩, 범퍼 하단에 크롬 몰딩, 그 다음에 윈도우를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들, 이런 것들은 소렌토에 모두 기본 적용되는 것들이죠. 지금은 보호 필름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자, 이렇게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이드 미러에 보시면 아래쪽에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 스타일이 빠지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 스타일 옵션이 적용되면 LED로 이렇게 켜지는 거, 이것도 빠지고요. 차 잠깐만 움직여도 돼요? 움직여도 돼. 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차를 잠깐 움직여야 됩니다. 요즘 그 인기 차종인 르노 콜레오스인가 그 차가 입고가 됐어요. 지금 딱 그 SUV 3대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렌토, 그리고 콜레오스, 그리고 산타페까지. 테슬라까지 한 자리에. 이야, 콜레오스랑 길이가 보자. 비슷한데? 크기가? 자, 잠깐 차로 옮겼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자, 테일램프에 보면 스타일 옵션이 추가된 차량들이나 뭐 그래비티 트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LED로 켜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전구로 이렇게 켜지고, 미등을 켰을 때는 여기만 이렇게 전구가 켜지는 거고요. 브레이크 밟으면 이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방향치 시등도 LED가 아니고 이렇게 전구로 켜지고요. 그러면 후진등은 어디 켜지냐? 후진등은 범퍼 아래에서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달려있는 것들보다는 바닥을 더 밝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번호판 등도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와, 오늘이 9월 30일인데 날씨가 엄청 더워요. 어떻게 이렇게 가을인데 더울 수가 있죠? 지금 막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막 급해지니까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좀 차분하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5인승 모델이에요. 5인승 모델이고요. 소렌토는 기본 지급되는 트렁크 매트가 있습니다. 이게 양면으로 또 쓸 수 있어요. 한쪽 면은 부직포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방수가 가능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혹시 뭐 따로 이런 트렁크 매트를 구매하실 분들은 차 나오기 전에 구매하지 마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 매트 쓸만한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쓸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생겨요. 꽤 깊습니다. 가끔씩 보면 7인승, 5인승 차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느냐, 실내 공간이 좁아지지 않느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인승이든 5인승이든 차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3열에 의자가 들어가느냐, 수납 공간이 들어가느냐, 요 차이거든요. 7인승과 5인승을 선택하실 때 뭐 나는 한 번이라도 3열 의자를 쓸 것 같다 하시면 일단은 7인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인승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생기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짐들을 또 수납할 수 있고 꽤 깊어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짐이 들어가니까 이 점 참고해서 5인승, 7인승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인승은 요 가운데가 비어있죠. 그래서 2열에 앉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트렁크에 짐을 놨을 때 앞쪽으로 짐이 넘어가는 경우가 꽤 생깁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5인승 대비 6인승, 7인승은 뒤쪽에 에어컨 송풍구나 히터가 나오는 그 송풍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이얼 조작기도 생기고요. 트렁크에도 에어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6인승, 7인승 하셔야지만 3열이나 트렁크에도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수 있어요. 그리고 2열 시트를 3열에서 접을 수 있는 리모트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접힙니다. 굳이 접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12V 소켓 있고요. 트렁크 램프가 여기에 있어요. 러기지 패키지라는 그 액세서리 패키지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달립니다. 트렁크를 열어놓고 여기서 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유용하실 텐데, 나는 트렁크에 있는 짐을 좀 잘 보고 싶어서 추가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그것도 고려해가지고 옵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러기지 패키지 보면 여기도 좀 달라지죠. 여기도 메탈 소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굳이 추가해야 되나 싶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SUV 트렁크 안에서 열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면 비상 개폐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길쭉한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서 열 수 있어요. 방전이 되더라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트렁크 닫을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 요거는 트렁크에 있는 짐을 들고 스마트 키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인데 잠깐 끄는 기능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짐을 한 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능을 꺼놓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버튼이 있는 거고요. 처음 차를 샀을 때는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설정해서 꼭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2열 공간과 옵션 편의사양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인승은 시트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인승도 시트가 슬라이딩 됩니다. 슬라이딩 어디까지 되냐? 오, 여기 다 붙을 때까지 되네. 오, 이렇게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꽤 많이 됩니다. 이만큼. 자, 근데 여기서 멈추네요. 여기서 멈춥니다. 어쨌든 나는 트렁크를 더 넓게 쓰고 싶다 하면 2열에 사람을 안 태운다는 조건에서 이 정도까지 완전히 밀착될 때까지 앞으로 와줍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짐을 실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리고 이만큼 길어지고요. 등받이 각도도 5인승도 누워집니다. 이게 최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우면 이 정도까지 서 있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넘어갔다. 뭐 하여튼 이만큼 누워집니다. 아무튼 엄청 많이 누워져요. 자, 그리고 2열에 선커튼이 있어요. 노블레스만 해도 이런 선커튼이 적용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열선 2단으로 제공되고요. 컵홀더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도 암레스트 내리면 컵홀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홀더는 총 4개 장착이 됩니다. 2열 송풍구 있고요. 그 다음에 220V 단자 있고요. 12V 소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 LED. 천장이 이게 지금 천이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천입니다. 천으로 돼 있고요. 이게 시그니처로 넘어가서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면 여기 스웨이드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비티는 스웨이드 기본 사양으로 또 이제 바뀌었죠. 25년형 되면서. 그리고 여기 B필러, C필러 여기인데요. 시그니처는 여기가 이제 천 재질로,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블레스는 여기가 이렇게 플라스틱, 소리 들리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열 타기 전에 문짝부터 보겠습니다. 소프트 재질,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 이런 퀼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가죽 감싸기, 여기 다 인조가죽 감싸기, 여기부터 이제 플라스틱, 여기부터는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는 아까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노블레스의 선택 옵션 하나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옵션.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어요. 추가하지 않았고요. 빌트인 캠 없습니다. 추가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보면 삼각형 느낌표 경고 등 표시 그거 없습니다. 후측방 경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건 아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이 됩니다. 차로 유지 보조, 차선 따라서 핸들 자동 조향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썼을 때 전방에 있는 차하고 거리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안 되느냐, 후측방 경보, 후측방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HDA2라고 하는 거, 고속도로에서 내가 방향시동을 켰을 때 후측방에 있는 차 감지해가지고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거, 그 기능은 없습니다. HDA2는 없지만 HDA1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토 헤드램프 당연히 있고요. 우적 감지 와이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에는 서라운드 뷰 기능이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지시동을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링 해줍니다.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방향지시동 켜면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링 해준다는 점, 그리고 후진기어 넣으면은 서라운드 뷰 기능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스마트 키에 보면 원격 주차 보조 버튼도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곳에 주차할 때 리모컨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서 주차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모두 제공을 해주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빠지면서 전자식 차일드락이 빠집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창문 잠그는 버튼이 있지만 뒷좌석 문까지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차일드락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등 LED, 이번에 25년형이 나오면서 달라진 것 바로 요거 LED 화장등 요겁니다. 요거는 뭐 직접 손으로 바꿔도 되는데 제 영상도 있었죠. 이거 바꾸는 그 영상 어렵진 않은데 왜 이제야 넣어줬냐, 답답할 뿐입니다. 미리 좀 넣어주지, 그죠? 처음부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차선을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침범했을 때 윙윙 울려주는 거.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없기 때문에 후측방에 차가 있을 때 경고해주는 기능은 없지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후측방에 차가 있을 때 방향지시등을 켜면 윙윙 울려주는 그 기능까지 추가가 되죠. 지금 이 차는 가죽 시트입니다. 노블레스는 가죽 시트가 적용되고 프레스티지에서는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는데 시그니처에서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노블레스 트림이기 때문에 컴포트 옵션을 추가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가죽 시트, 최대가 가죽 시트인 거고요. 전동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만 버튼 하나로 누워지는 릴렉션 시트 버튼은 빠집니다. 그것도 컴포트 옵션에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승석 허리 지지대, 그리고 레그 서포트 이런 것까지 그 컴포트 옵션에 추가되는데 노블레스는 컴포트 옵션을 추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석에도 이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허리 조여주는 기능, 그리고 에어로 엉덩이랑 등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기능, 에르고 모션 시트라 그러죠? 그게 빠집니다. 그걸 추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썬루프도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장 그냥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올리브 브라운 시트를 선택하시면 천장은 검정색으로 마감이 됩니다. 블랙 시트를 선택하시면 천장은
약간 그레이톤, 베이지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밝은 색으로 마감이 되고요. 블랙 천장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취향 차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쪽에 무드램프 이런 것도 노블레스는 없습니다. 노블레스는 무드램프도 빠집니다. 자, 오늘은 이 소렌토 25년형 노블레스 무옵션 트림을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25년형 소렌토를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렌토 영상이 올라가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차는 언제 계약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차는 2월 초에 계약한 차량입니다. 2월 초에 계약해서 지금 9월 30일에 받았어요. 그때 계약하시는 분들은 납기가 한 7, 8개월 정도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하는 소렌토는 납기가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오히려 납기가 더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차 계약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